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2번째 시간 바로 접속사를 배울 시간입니다. 앞에서 배운 관계사의 연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결사 중에서 연결사, connection, 그죠? 연결사 중에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전치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간단히 적어보면 연결사, connectives, connection, 연결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 바로 관계사, 앞에서 배운.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 그리고 세 번째 전치사. 자, 그런데 관계사에 의문사라는 것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와 의문사는 같은 단어요, 다른 기능이죠. 자, 접속사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for, yet, nor, so 이런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자, 전치사는 이제 23강에서 바로 배우게 되는데, 전치사 같은 경우는 단일 전치사,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on, in, by, with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구전치사,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due to 또는 in spite of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영어에서 연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하면 관계사와 의문사는 같은 단어, 다른 기능이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자, 이때 관계라는 말 자체가 접속의 의미를 갖는다. 연결의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관계형용사는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걸 굳이 그냥 쓱 말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고 여러분과 부딪혀 보면 그 기본의 베이스가 탄탄하게 잡히지 않아서 엉뚱한 우물에 가서 자꾸 자기가 먹을 걸 건지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계사, 의문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who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관계사라 할 것이고 의문사라 할 것이냐. who는 앞에 선행사를 두고 있을 때 관계사. 자, who는 선행사 없이 누구라는 의미로 쓰이면 의문사. 자, 그런데 who가 그 대명사로서의 격을 변화시키니까 who, whose, whom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는 누구, whose는 누구의, whom, 누구를 이럴 때는 이게 의문사지만 선행사를 가지고 접속사 주어의 역할을 하면 who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 소유격의 역할을 하면 whose가 되는 것이고 접속사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who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사의 부분을 앞 챕터에서 자세히 배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사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지만 의문사도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때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의 그러한 기능과 동시에 선행사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성을 지어서 판단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같은 단어지만 선행사와 무관하고 선행사가 없으며 스스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가 의문사가 되죠. why 그러면 왜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the reason why로 의미가 되면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가 the reason이 있으면 the reason why 이런 개념일 때는 why가 뭐뭐한 이유 그래서 관계 부사의 의미를 갖지만 앞에 선행사가 없이 그냥 why do you, why she is late 이런 식으로 그녀가 왜 늦었는지 이렇게 왜라는 의미를 직접 전달하면 이것은 의문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 옆에 슬쩍 이제 우리가 접속사라는 걸 배우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 그러면 이때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종속절을 형성하는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는 병렬 관계. 등위 접속사는 병렬 관계. 등위 접속사는 병렬 관계를 따지는 거죠. 나 그리고 너냐, 나 또는 너냐. 그럴 때 and를 쓸 것이냐, or를 쓸 것이냐 이런 차이. 그러면 나 하지만 그가 이런 but를 쓸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 이런 것들이 그죠? 세 가지만 있진 않아요. and, or, but, for 할 때는 컴마를 꼭 찍고 for가 나와야 되고 yet, nor 그리고 so 또한 이렇게 컴마를 찍고 나오는 형태가 등위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and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or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and, or, but, for, yet, nor, so 같은 이러한 등위 접속사들이 좌우의 병렬 관계 좌우의 병렬 관계를 이렇게 만든다. 또는 앞에 이렇게 두 개 만들고 뒤에 세 번째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대상의 앞에 이런 등위 접속사가 병렬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문장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자체를 등위 접속사는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고요. 자, 그렇지만 종속 접속사.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구성하는 접속사니까 종속 접속사 여기에도 마찬가지 보세요. 관계사에도 접속사 기능이 있죠. 의문사에도 접속사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접속사도 접속사 기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접속사라는 것이 뒤에 절을 이끌어오면 종속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종속절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접속사가 자신이 대명사 역할을 하면 관계 대명사다, 의문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접속사의 역할만 하면 그냥 종속절을 구성하는 일반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 that, 일반적으로 명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 wither, 또 그리고 일반 접속사의 기능만 있으면서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사절이죠. if, when, although, though 또는 because, 그죠? 또는 as 이런 것들 모두 조건, 시간, 양보, 이유, 원인, 그 다음에 비교대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종속 접속사가 추가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접속사다 그러면 절을 이끌 수 있는 종속절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만드는 첫 번째 단어가 종속 접속사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대명사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접속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선행사와의 관계를 따지는 관계사에 대해서 배웠고 간접 의문문을 쭉 오시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 종속 접속사인 대시나 whether나 또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접속사 두 개는 명사절을 형성하지요. 당연히 그리고 뭡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완전절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들도 당연히 뒤에 완전절의 형태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의미상으로 얘들은 전부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병렬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접속사는 명사절이냐 아니면 부사절이냐라는 것을 만드는 문장의 구조. 결과적으로 병렬 관계는 병치 관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만 의미가 중요해. 여기에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자, 그가 보세요. He is poor, 그죠? I like him 썼습니다. 그는 가난하다. 나는 그가 좋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전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이렇게 양보적 개념이 들어가요.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가 좋다.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저 글이라는 건 정확하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one complete sentence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완벽한 절의 형태를 갖추고 앞에 양보, 조건, 시간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나타내면 부사절이고 명사절은 말 그대로 웨더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 어떤지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면 웨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at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절과 절을 나란히 주절 더하기 주절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He is 그죠? honest 그가 정직하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 썼을 때 얘를 한 문장 안에 넣어 놓으려면 여기에 의미는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세요. that의 의미가 있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that은 생략될 수 있고 특별하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는 유일한 접속사가 that이에요. 나머지 if, whether, because, as 이런 말 절대 생략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 명사절을 만들어서 생략될 수 있는 게 딱 이 that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장에서 배운 that은 뭐가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가지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동물일 때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 that이 뒤에 불완전한 절의 형태를 가져오죠. 하지만 이 that은 뒤에가 완전한 절의 형태를 가져오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즉 명사절의 형태에서 쓰입니다. 그것도 주어 동사 사이에서 생략이 가능한 거지. 자,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세요. He is honest.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자, he is honest is known to 그죠? all the villagers. 보세요. 그 사람이 정직하다. 여기 동사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알려져 있다. 동사 들어가 있죠? 그냥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이렇게는 절대 글을 못 씁니다. 여기에 that을 쓰는 거, that을 써서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문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알지만 이때 마치 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 알려져 있다.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여기서 마치 이게 뭐뭐 것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슬쩍 여기에다가 that을 안 주고 뭘 주냐면 whether를 줍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정직한지 어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안 한지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가능해. 하지만 시험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이 것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what을 주는 겁니다. What he is honest is
죄송합니다. all, to all the villagers. 자, 이리 써놓으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 예를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어요. 이 what이라는 접속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가 정직하다는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that을 써야 돼. 이때 that은 절대 생략이 불가해. 그리고 여기에 whether가 들어가도 그 사람이 정직한지 어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해도 괜찮아. 얘도 생략이 불가해. 자, 하지만 일 쓰는 거야. 보세요. He is honest or not is known to people.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되게 짧아서. 자, 그 사람이 정직하다. 인지 어떤지 알려져 있다. 이때는 여기다 that을 쓰면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정직하다 또는 아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맞는 것 같지만 일단 틀립니다. 당연히 문두에 쓰는 that이나 whether가 생략이 불가능한 것은 공통점이지만 뒤에 or not이라고 하는 꼬리가 딱 붙으면 that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뭐밖에 못 쓴다? whether밖에 못 쓴다. 그래서 whether or not 이 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whether로 써줘야 된다. 결국 우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의 접속사 파트를 보십니다. 키노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접속사는 문장을 길게 연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명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냐,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냐, 부사절을 구성하는 접속사냐로 나누어진다. 거기에 등위 접속사는 상관 접속사와 더불어서 병렬 병치 관계를 형성하여 문장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주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상관 접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관 접속사를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등위 접속사 이런 거 얘가 누군가와 서로 관련된다. 상관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많진 않아요. 상관 접속사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이런 등위 접속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both A and B. 자, A 그리고 B. 만약에 A 그리고 B 둘 다라는 개념이 문두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당연히 동사 복수겠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both는 둘 다란 말은 and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자, A 또는 B. 그래서 이때는 or가 들어갑니다. either란 말은 or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either란 말은 or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 또는 B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 neither A nor B. 자, no란 말을 이렇게 써서 neither란 말은 또 no와 함께 커플이 되는 거죠. 커플처럼 한 쌍이 되어서 문장을 형성해 냅니다. 그래서 either or와 neither nor. 또 뭐가 있습니까? not A but B.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A 하지 아니하고 B 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여기에 또 이게 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여러분 공부 좀 했으면 이 정도는 다. 그래서 not only가 A but also와 연결해서 A뿐만 아니라 역시 B도 마찬가지로 A뿐만 아니라 역시 B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5개가 문장 속에서 서로 관련되어 등장한다. 이래서 서로 관련된다. 그래서 상관된다. 상관 접속사라는 말을 갖습니다. 그럼 보세요. 너하고 다 커플이야 이렇게. 그런데 서로 얽히게 연결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가장 기초적인 게 이런 게 토익형 문제야. 자,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문두에 이렇게 주어를 형성하는 명사구나 명사절을 만들고 명사구를 만든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럼 뭐겠어?
당연히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명사고, 명사절을 형성한다면 걔들이 주어가 되고 동사를 지배하는 그죠? 뭔가가 될 텐데 이때 주의할 거. 얘들 전부 맨 위에 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자 볼게요. A와 B 둘 다.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사는 복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는 A 또는 B라고 했을 때는 근접 일치, 근접어 일치라고 해서 가까이 동사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동사가 이 사이에 끼들지는 않잖아. 동사가 여기에 있을 때, 이 B가 이 동사를 지배하게 돼 있어. 또 A도 아니고 역시 B도 아니다. 이때도 B가 동사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 자, A가 아니라 B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동사를 지배하게 돼 있어. 재밌죠? 근접하고 일치 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B가 동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등위 접속사에서 또 한 가지 챙겨야 될 거. 가만히 전형적인 형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be and not A. 만약에 주어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 그러면 누가 동사를 지배하겠어요? 당연히 B가 동사를 지배합니다. 이때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B, not A. 보세요. A가 아니라 B니까 얘도 역시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동사는 B가 지배를 합니다. 또한 여기도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B as well as A. 이때는 A뿐만 아니라 역시 B도.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여기도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여버려서 B가 동사 지배하고 B가 동사 지배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묶여서 B가 역시 동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시험 문제에 가끔씩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는 이때 only 자리에 just가 나오기도 해요. not just 또는 not merely 이렇게 나와서 A 또 but also 할 때 also는 생략하고 B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때 also의 개념이 not only 그 다음에 A 자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세미콜론과 같거든요. 등위 접속사는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과 같고 여기 also가 포함되어 있는 B가 as well이란 말로 뒤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as well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시란 표현을 뒤에 써주기도 합니다. not only A, 세미콜론 B, as well. 이때 물론 only 자리에는 merely나 just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근데 제가 리딩을 하면서 가끔 살펴보면요. 이때 just나 merely가 들어가고 또는 only가 들어갔어도 단순히 A가 아니라라는 의미로 not A but B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상에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개념도 될 수 있지만 A가 아니라 B이다, B하다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한번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문맥을 판단해서 문맥으로 판단해야만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는 5개를 가지고 있지만 자 이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접속사 스텝 1의 등위 접속사 보시겠습니다. A번의 등위 접속사는 같은 종류의 단어 구조를 연결하며 중문을 유도한다. and, or, but 이런 것들 그죠? 당연히 and가 같은 단어라든지 구나 절을 좌우의 병치 관계로 연결하고 주절이라 하더라도 등위 접속사는 얼마나 위대한가? 주절이라 하더라도 주절 쓰면 안 되지만 이것이 주절, and, but, or 그리고 주절 이런 구조로 들어가면 얘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That's correct.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동그라미 2번이 하나의 개념이면 단수 취급한다. slow and steady라는 것을 우리가 단일 개념어라고 하죠. 그죠?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이때도 단어 하나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함께 묶어서 아주 쉽게 bread and butter 그러면 버터 바른 빵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단일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밑에 예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출로 명령문 뒤에 and, 명령문 뒤에 and 그러면 이때 and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hurry up, 서둘러라, and 그리고가 아니라 서둘러라, and 그러면 그죠? You will catch the train. 너는 기차를 잡아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and가 그러면, 오어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또 거기 네 번째도 보시다시피 동사 and 동사가 나왔을 때 이 and는 투부정사의 to를 예를 들어서 try to go, try to get 이런 식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쓰다 할 때 try and go, try and get 이렇게 to라는 전치사를 and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me 그러면 come to see me tomorrow. 내일 날 만나러 좀 와주세요. Please come and see m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and는 to의 성질을 갖는다.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 무엇입니다? 서로 상반되고 대조관계에 있는 단어 구조를 연결하며 중문을 유도한다. 물론 이제 but 하면 그러나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역접의 의미인데 양보하고 조금 좀 뉘앙스는 달라요. but 그러면 단호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죠?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다. 자, 하지만 비록 당신을 사랑할지라도 이렇게 약간 양보적 개념은 단호함보다는 우회적이고 후퇴하는 느낌의 역적 관계를 형성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해석이 좀 난해하다, 2% 나와 있는데 난해하다, 또는 as로 나와 있는데 난해하다, 문장 속에서 뭔가 이상하고 난해하다, 혀가 꼬이고 머리가 돈다 그러면 빨리 양보의 의미를 넣어서 그 보이는 부분의 반대 개념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독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but 서로 상반 대조 관계에 있는 단어 구조를 연결하며 중문을 유도한다. 역접 관계라든지 2번의 너더의 법비라든지 3번의 each time이라든지 it's true라든지 그다음에 빈출로 부사 but이 그죠? but이란 등위 접속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only라는 전치사 only란 부사의 뜻도 있고 except 뭐뭐 이외라는 전치사의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것을 쭉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유사관계 대명사 역할도 하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예외를 가지지 않는 규칙은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 but 같은 경우는 별표 4개 수준까지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부정어 A but 주어 동사라고 해서 이때 but은 but-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B한다. It never rains. 비가 내리기만 하면 but it pours. 쏟아붓게 된다. 비가 오면 쏟아부어. 그죠? 요즘엔 거의 그런 순서인데. 그래서 never A but은 부정어 A but that but 주어 동사 구문으로서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B 하게 된다. A 할 때마다 꼭 B 하더라. 이런 식의 문장을 형성합니다. 자, 8번에 당연히 명사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doubt, deny, hinder, impossible, question, wonder 등 부정적인 뜻이 부정되어 있을 때 but 대시 때로는 but what의 형태를 취하는데 뜻은 that과 같이 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는 것, 뭐뭐라는 것 등등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I have no doubt but he will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그는 성공하게 되리라 믿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오어도 있고요. 노어도 있는데 오어 같은 경우에 4번을 보시면 명령문 or, 그죠?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할 때는 or를 쓴다는 거.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 or의 개념을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제 노어가 있는데 자, 노어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볼까 합니다. 자, 노어라고 하는 개념은 자, 노어는요 등위 접속사로서
and하고 not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and neither 이렇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and not and neither의 뜻이라서 뒤에 만약에 절이 나오게 되면 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동사주어 도치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I didn't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 Nor did I wish to. 그리고 또한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nor 뒤에 did I wish. I wish to가 아니라 did I wish. 이렇게 주절이 도치가 됐습니다. 자, for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 설명드렸죠. 중간에 컴마 for를 쓰는 것이 등위 접속사인데 so도 마찬가지로 컴마 for 다섯 번째 컴마 so 이렇게 마치 so that 거기에 so를 써준 것처럼 등위 접속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yet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며 yet 또한 등위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 그래서 and, or, but, for, yet, nor, so 7가지가 여러분 등위 접속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punctuation, 그죠? 바로 구두점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세미콜론이다. 등위 접속사는 세미콜론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등위 상관 접속사로 나와 있는 것 4개 정리를 쭉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학습으로 잠깐 가볼까 합니다. 1번 보세요.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ll try blank explain by an illustration. 나는 한 가지 실례로서 설명하고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try, come and see me처럼 come to see me처럼 try to explain, try and explain.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to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He didn't know.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didn't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 to 부정사, or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whether A or B 구조로서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죠. whether to 부정사가 whether 동명사는 쓰지 못합니다. whether to 부정사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WH to 부정사, what to 부정사, how to 부정사, whether to 부정사 쓰게 되어 있는데 이때 to 부정사의 구조가 or 뒤에도 병치 관계로. 그러면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일단 봅시다. 3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3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종속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that과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whether를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what을 3번을 살짝 포함해 놨는데 3번에 what을 포함하는 의문사 잠깐 보세요. 거기에 what은 분명히 is done. 그죠? 자, is done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일. What is done? What is done? 이미 저질러진 일은 cannot be undone.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what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에서 설명하는 that은 다 뒤에 보시면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관계대명사 what,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불완전절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 완전절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이때 that은 주어 동사 사이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어 자리라든지 비동사 뒤에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동 관계에서만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접속사 지금 얘기하는 whether가 있습니다. 근데 이 whether는 자, 완전절이 that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that이 의미를 갖지 않는 동격의 주로 뭐뭐라는 뭐뭐인처럼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의미를 갖지 않는 that 말고 얘는 분명히 인지 어떤지 이런 의미 또는 뒤에 or not이 자동적으로 또는 연결이 되어서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씁니다. 그러니까 or not이 있을 때는 whether를 써야지 that을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우리가 기초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세요. He warned us
blank, 그죠? She will come back on TV. 그녀가 다시 브라운관에 복귀할 것인지 라고 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 wonders가 나왔다. that이라는 말을 썼다. He wonders that she will come back on TV. 그는 그녀가 브라운관에 복귀할지 어떨지 복귀할 것이라는 사실을 궁금해한다. 그런 사실을 궁금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 어떤지,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궁금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that을 쓰지 않고 whether를 쓰는 경향이 대부분 강한데, 특별히 이때 이렇게 타동사 뒤에 whether의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때 whether는 if라고 하는 말로 대용할 수 있다. 딱 한 번. 이 whether도 명사절로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나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물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치만 얘가 타동사 whether일 때는 if를 쓸 수 있다. 지금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어 자리에 whether나 보어 자리에 whether,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절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딱 한 번. 이때만 if가 명사절의 형태를 취한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that와 그리고 whether, if, what을 설명했습니다. 자,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는 뭐가 중요하다?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부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당연히 if, since, when, unless, as long as soon as, 자, 뭐 in that, 뭐 이런 접속사들 다 보세요. 얘들이 나름 접속사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뭐라면 뭐뭐일지라도, 여기서는 뭐뭐인지 어떤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이후로, 뭐뭐 할 때,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등등. 부사절의 접속사들은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30개 이상 여러분 주로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부사절 when과 while,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반면에 이르기까지, 다음에 이어서 since, till, as long as, whenever, because, now that,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so that, in order that. 자, 그리고 결과 정도의 부사절,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so that 구문이 중요하죠. so 다음에 that이 연결되어지고, 그죠? so 다음에 that은 원인을 가지죠. 결과죠. 자, 하지만 so that이 이렇게 붙게 되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너무나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다가 so that이 붙게 되면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커마를 찍고 so that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때에는 결과적 개념으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였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가 이제 so는 형용사 부사, 여기 형용사를 쓸 것이냐 부사를 쓸 것이냐라는 점은 앞에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얘가 불완전 자동사다, 형용사, 완전 자동사다, 부사를 가져오면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데, 만약에 so가 명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so형, 부정관사, 명사, 대절을 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건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뭐뭐한 명사라서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 주죠. 하지만 여기가 search가 끼어듭니다. search는 형용사 부사, 이렇게 that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 자체를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search 형용사 부사 that은 없는 거죠. 뭘 쓰면 되겠어요? 얘를 쓰는 거죠. so를 쓰는 거지. 하지만 search도 search와 that이 함께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이때 search 자체가 so great라는 so 형용사의 의미를 가져서 여기가 원인이고요. 너무나 강력해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so처럼 명사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면 search,
관사, 형용사, 명사, 대절의 구조를 취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소, 형, 명, such, 형, 명 이렇게 외웁니다. 소, 형, 명, such, 형명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재 네 번째 결과 정도의 부사절 so that 1번 보겠습니다.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It was so cold that we stayed indoors. 우리는 너무나 날씨가 추웠습니다. 실내에 머물러 있었죠. Such that, 자, he is such an honest boy. 그는 아주 정직한 소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소년을 좋아한다. Not so that, 자,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쭉 이어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접속사 7번의 as 같은 경우는 접속사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역할을 합니다. 뭐 시간, 원인, 비례대조, 양태, 양보,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시간 뭐 이런 의미들을 쭉 가지기 때문에 as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조금 저희들도 따져봅니다. 앞뒤의 문맥을 잘 가지고 얘를 처럼 할지, 같이 할지, 뭐뭐 하면서 할지, 뭐뭐 하는 동안 할지, 그죠? 할 때 할지. 그래서 처럼, 같이, 하면서, 할 때, 하는 동안 또는 양보로지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s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as가 나왔을 때마다 판단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하시기 바래요. 자, 확인학습 문제 한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어법이 잘못된 것은 1번에 that the situation was serious.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명백했다. 대절이 완전한 절을 이끌고 주어 자리의 주어절로서 명사절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it is that, 대디아가 the rumor is true or not. that 다음에 or not이 연결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두 번째 that은 whether로 쓰셔야 되겠네요. Whether the rumor is true or not.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doubtful, 의심스럽다. 2번이 틀린 거지 볼 것도 없이. 3번에 when one would be filial, one's parents are gone. 사람이 효성을 다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부모는 사라지고 가버리고 안 계신다. 아주 슬픈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지.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 지금은 그냥 망나니로 살게. 이건 아닌 거죠. 평상시에 있을 때 효를 다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네 번째, as he often tells a lie. 그 사람이 종종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기 때문에 한다면 함으로써 하는 동안, 그죠? 하면서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다. 그죠? 종종 그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He asked me blank I knew her address. 그는 나에게 물었죠.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 어떤지. asked가 궁금동사죠. 그래서 뒤에는 whether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whether는 2% 대용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영법으로 쓰인 것은 whether it comes or not, the result will be the same.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야.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명사절 6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죠? what이라든지 또 간접의문문 같은 경우는 명사절만 형성하지만 나머지 that이라든지 so that, such that, 그 다음에 whether, or not 이것처럼 부사절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그 문장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예문은 부사절을 형성하는 whether절입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it, whether, 가주어, 진주어, 명사절. 2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whether, 명사절로 보어. 3번 같은 경우는 or not까지 명사절로 주어. 4번 같은 경우는 whether you stay or go. 자, 그 사람이 머물러 있을 것인지 갈 것인지, 그죠? 가든지 머물러 있든지 간에 당신은 당신의 바로 영수증, 그죠? 바로바로 그러한 계산서를 pay, 지불해야만 한다.
상관없이 니들은 네가 내라. 이런 얘기인데 또 부사절로서 주절 앞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4번이 같은 용법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셨어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골라라. 자, asked her. 그녀에게 물어봐라. 언제 그녀가 돌아올 것인지. 그래서 간접 의문으로 명사절이고요. 언제라는 의미를 갖죠. 두 번째,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코를 종종은 풀다 이런 뜻이죠. flow. 2번은 부사절이네. 그럼 1번의 명사절과 2번의 부사절 중에서 3번으로 갔을 때 I was going to reply. 나는 바로 답장을 할게요. 그죠? 내가 대답을 막 하고 있을 때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대답을 막 하려 할 때 그때 그녀가 끼어들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부사절이죠. 그때 뭐뭐 했다. 그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죠? 명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부사절이고 3번 부사절이면 1번 명사절이 정답일 것이고 4번 가볼게요. He take a taxi. He takes a taxi. 그는 택시를 탑니다. 그 사람이 버스로 갈 수 있을 때도 그죠? 갈 수 있을 때도 늘 그죠? 택시를 탄다. 역시 부사절이네. 그래서 2, 3, 4번은 부사절, 1번은 명사절. 앞에 the time when 이렇게 되면 이때 when은 형용사절.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접속사는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접속사를 선택할까? 제대로 연결고리를 상관해서 썼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론은 가볍게 가시라고 그랬어요. 반복하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넘치고 넘치니까 여러분들이 맥을 잡으면서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리딩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음 전치사에서 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